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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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비행학교 다니고 있는 류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 4월에 와서 이제 10개월 정도 됐어요. 10개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죠? 지금은 이제 비행학교에서 비행 배우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는 이제 6년 동안 이제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네. 왔습니다. 네. 공군이요? 네네. 공군에서 근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직업군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교로 6년 복무했습니다. 장교로 6년 복무하셨으면 대위 전역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한국 항공대 출신으로 이제 ROTC 지원해가지고, 네, ROTC 출신입니다. ROTC, 공군 ROTC 출신이시구나. 네네.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듣기로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도전 골든벨 우승자 출신이 맞나요? 네, 제가 우승자는 아니고, 이제 도전 골든벨 출연한 적은 있는데, 네. 최후 1위 된 적이 있고요. 네. 네, 아쉽게도 골든벨 울리지 못해서 우승자는 아닙니다. 준우승자. 최종 네, 1위. 최후 1위라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그게? 그게 잠시만요. 한 2011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에 처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제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또 이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역시 어떤, 네. 고등학교 때 수시로 고대를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한국 항공대를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미친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결정이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공부가 좀 많이 지겨웠었어요, 사실은. 이제 더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로는 이제, 내가 조종사가 되면은 뭔가 공부를 많이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고요. 네, 정말 미친 생각이었고. 그 고대를 안 가고 그 항공대에 가신다고 결정하셨을 때 부모님이 혹시 반대는 안 하셨나요? 저희 부모님 같았으면은 제 머리끄댕이 잡고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반대는 하셨었는데, 네. 이게 사실 제가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하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라서, 네, 네.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제가 공부 잘하는 거 거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붙은 것도 잘 안 믿으셨었는데, 네, 그냥 안 믿으시니까 저도 그냥, 나 그러면 딴 데 간다고 하고 그냥 지원했죠. 그래도 그런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유대윤님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국 항공대를 입학을 하셔서 전공은 어떤 걸 하셨죠? 저 이제 항공운항 전공했고요. 조종사가 되는 과입니다. 네. 조종사가 되는 과요? 네네. 그러면 ROTC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하셨는데, 네네. ROTC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ROTC랑 그 공군 조종사랑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대학을 지원할 당시에 좀 알아보니까, 네. 한국 항공대를 들어가서 이제 공군 ROTC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운항학과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요. 네. 사실은 이제 군대에 군 생활 오래 할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럼 잘 됐다. 조종사로서 좀 공부해보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소위로 임관을 하셨는데, 네. 전역은 왜 하셨죠? 거기서 이제 조종사로서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은 이제 붙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공군에 입대해서 또 조종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도중에 좀 잘 못해서 이제 속된 말로 그라운딩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그라운딩이 돼서 이제 일반 보직을 받게 됐는데, 네. 일반 보직으로 복무를 해보니까 제 생각하는 군 생활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다시 비행을 하러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캐나다에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비행학교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학교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캐나다에 있는 비행학교를 오시게 되었나요? 일단은 사실 예전부터 이제 뭔가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래서 제외를 했고, 미국과 캐나다 중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취업을 고려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은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캐나다 마찬가지로.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그린카드보다는 이제 캐나다 쪽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캐나다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비자가 캐나다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캐나다로 오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 있는 뭐 항공사 대한항공이라던가 뭐 기타 외국에 있는 항공사에도 조종사로서 취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캐나다에서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종사 면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면장을 전환을 하면 됩니다. 이제 나라별로. 그래서 전환을 하면은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예를 쉽게 들자면은 저희가 차량 면허를 딴다고 해서 바로 발렛 파킹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네. 경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경력을 쌓아야 해서 이제 일단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학교에서 비행 조종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신데 네네. 몇 시간을
연습을 해야지 정식 조종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조종사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 커머셜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한국말로. 네, 근데 그게 캐나다 같은 경우 200시간을 채워야 돼가지고. 200시간이요? 네네. 보통 200시간을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죠? 시간으로 치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이요? 네네. 그리고 이 비행할 때마다 시간 단위로 이 비행학교에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네, 비용은 이제 시간당 청구가 되게 되는데요. 네. 네. 시간당 320불 정도? 한국 320 돈으로 불. 네, 32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00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200 곱하기 32만 2만 원 하면은 하면 대충 최소 6천만 원이 든다. 최소 6천만 원. 그리고 학교 입학금이 얼마죠? 입학금은 따로 없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학원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학원 같은 그냥 거요? 뭐 입학 수수료 300불 정도 300불 됐던 걸로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 조건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 자격 조건이라던가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한국 가다가 캐나다는 이제 조종사에 관해서는 대학은 안 나와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만 있으시면 되고 이제 대신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셔서 그런 비행할 수 있는 메디컬이라든지 네. 신체 검사를 신체 받아야 검사. 되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권 국가잖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면 비행 못하겠죠. 그래서 그 비행을 하기 위한 영어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어떤 영어 시험을 보죠?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ELPD라고 해가지고 네. 네. 뭐 토익 같은 거예요? 네, 토익이랑은 좀 다르게 전화 영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전화 그래서 영어. 네, 전화 시험관이랑 이제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해서 저의 이제 영어 듣기, 말하기, 표현력 등을 평가받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은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뭐 따로 학원이 있나요? 그 시험을 위한? 따로 그 시험을 위한 학원은 없고요. 네. 그냥 평소에 이제 했던 영어 회화 준비랑 네. 그리고 이제 예상 질문지가 이제 캐나다 교통부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예상 질문지를 보면서 네. 연습해서 통과했습니다. 비행 연습할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혹시 이게 지금 매달 마이너스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캐나다 온 지 10개월 되셨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는 만족하시나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 달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네네. 그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저금해 돈을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나요? 네, 둘 다인데요. 네. 군 생활하면서 이제 1억 정도 모아가지고 왔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투자가 좀 잘못돼서 좀 많이 좀 잃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시간에 3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200시간 채우는데 6천만 원이 드는데 네. 일단 생활비는 또 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카페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활비가 매달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네. 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는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일단 한 달에 저희 월세가 지금 렌트를 살고 있는데 네. 월세가 1,000불, 100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비 50만 원 잡고 네. 그럼 일단 마이너스 1,500이죠. 네. 네. 거기다 이제 비행을 한다 치면은 네. 하는 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쓸 때는 진짜 한 달에 5,000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불에 그리고 지금 알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맥스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버시죠? 한 달에? 제가 시간당 15.65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정확하진 않는데 그 정도에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글쎄요 한 2,000불까지는 벌지 않을까요? 네. 저 세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3,000불 정도 마이너스 나신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93년생이고요. 네.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그럼 31살이라는 나이가 뭐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31살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네. 지금 동기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뭔가 부럽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두려움이 있으신지.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아무래도 없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어쨌든 돈을 벌다 왔고 네. 그래서 돈을 벌다 온 만큼 그 돈을 번다는 거에 편함에 대해 알기 때문에 네, 사실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내가 조종사가 이쯤에는 되겠다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 10개월 됐으니까 네. 한 2년 뒤까지는 그래도 되는 걸로 2년 생각하고 뒤. 있습니다. 네. 그럼 2년 뒤에 저희는 밴쿠버 공항 에어 캐나다 C 게이트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정식으로 조종사가 되시면 캐나다에서 사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취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해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캐나다 쪽에 취업하는 걸로
캐나다에서 하는 걸로 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에어 캐나다에 취직이 되면 베네핏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베네핏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뭐 티켓 나온다, 뭐 그런 이제 속설만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티켓을 뭐 텍스만 내면 된다,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좀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혹시 올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뭐 이 개인적인 목표요?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제가 캐나다 온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네. 사실 아직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영어를 좀 더 늘려서 이제 그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실 거죠?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지금 카페 알바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아무래도 영어 책을 읽는다든지 뭐 영어 드라마를 좀 더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목표하신 대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저도 유대위의 앞날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